먼저 연준에서 이란발 인플레이션 우려 주시, 이란에 대한 이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고, 유가가 급등한 탓에 현재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제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 2026년도 6월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6.48%였습니다. 이 정도면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거의 미비한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56.2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제는 몇 퍼센트? 36.48%. 자, 오늘은 56.21%. 자,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상황 안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풀게 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해놓고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올라간다 라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리플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 이번 주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데이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전체적인 단기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리 인하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체성 금리 인하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쉽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는 보험성 금리 인하구나, 나쁜 것은 침체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시장이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후자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2025년도 8월 달에 뭐가 있었나요? 잭슨홀 미팅 있었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이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띌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리플이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 당시에 크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은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보험성 금리 인하인가요? 아니면 침체성 금리 인하인가요? 저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경기가 지금 어쨌든 침체가 나왔나요? 침체가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침체가 오기 전에 먼저 둔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둔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침체가 되고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기보다는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점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4월 달, 5월 달 정도로 해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겠죠. 근데 지금 몇 월인가요? 3월 9일입니다. 3월 초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그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단기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유가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지금 한 달 동안 유가 오른 게 거의 60%가 다 돼가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또 보시면 오늘 당일 하루 만에 30% 급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깨고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노란 색깔 선이 200일선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200일선을 과거에 돌파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2025년도 5월 초였습니다.
5월 초에 돌파하고 나서 그 전까지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탈을 완벽하게 해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스권의 하단에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심 자체가 꺾여버리고 하방을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유가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CPI, PPI, 이 물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참 머리 아프죠. 저도 보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보면서 이게 진짜 방어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유가에 대한 흐름들로만 봤을 때 월봉상 흐름 보게 되면 추세선을 딱 긋게 되었을 때는 현재 124불 있죠. 124에서 125불 구간이 강한 저항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간에 현재 하락을 좀 멈춰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지켜주고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가짜 움직임이고요. 한 차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내일 한 이틀 동안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탈을 하고 하방 구간에서 지켜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한번 미끄러지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전체적으로 지지해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과연 나스닥이 현 시점에서 지지라인을 다시 회복해주고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가에 대한 흐름들. 아까 보셨다시피 유가가 고점에 거의 다 다다렸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현재 125불이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도 같이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CPI 물가 데이터입니다. 이 물가 데이터 정말 무조건 좋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2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어 CPI가 2.5%, CPI 인플레이션은 2.4%, 이 정도 물가면요 되게 정말 양호한 수치예요. 정말 양호한 수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해버리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자료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물가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상대로 2.5% 이하 정도만 나와주면요.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물가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3월 달에 또 이제 FOMC까지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들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이 정도만 나와줘도 된다. 그리고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버텨주고 당분간은 시장이 크게 급락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해버리게 된다면 일단 유가 자체가 올라간 건 3월 달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달 3월 달에 발표하게 될 CPI가 올라가 버린다 라고 했을 때 3월 달에 물가 데이터는 4월 달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4월까지 시장이 한 차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은 결국 CPI와 PPI가 만들어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1일날 13일날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FOMC 전까지는 시장이 버텨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저녁에 지금 상승 반등 나오고 있지만 내려갔다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도 라그랑주 매도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드벤처 골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 나올 때 우리가 잘만 노려도 70% 80% 수익은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이 떨어지겠지만 다시 반등 나올 때 우리가 또 단타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그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번에 또 단타할 것들 해서 40% 50%씩 최대한 수익 많이 챙겨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란에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구독자방 아침에 올라오는 글들 꼭 체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이 반등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내일 모레면 CPI 발표하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는 PPI가 발표가 됩니다. 어쨌든 나스닥도 지지라인을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는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메이저 코인들 전부 다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FOMC 때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요.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이 박스권 행보 장세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때 수익을 본 것만 하더라도 20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번에 내려갔을 때도 우리가 또 50%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라는 게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